조부자의 거북 사위. 대청 마루에 앉아있던 조부자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하인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영감마님!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오라 청포를 입은 동자가 찾아왔사옵니다. 청포동자라니? 네, 용모가 단정한 귀동자이옵니다. 들라고 할값이오? 무슨 일로 왔는지 하여간 들어오라고 해라. 조부자는 하얀 눈썹을 찡긋거리며 하인에게 말했다. 하인은 조부자 앞을 물러나와 대문간으로 나갔다. 조부자는 대문 쪽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하인은 흰말을 탄 청포의 귀동자를 안내해 드렸다. 후리후리한 키에 환하게 잘생긴 얼굴이다. 조부자를 본 그 귀동자는 얼른 말에서 내려 조부자 앞으로 가까이 갔다. 조부자는 속으로 참 잘생긴 귀동자구나 생각하고 매우 감탄한 표정이었다. 소인 문안드리옵니다. 청포동자의 공손한 인사를 받은 조부자는 마음이 매우 상쾌했다. 댁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네, 소인은 청풍이라 하옵는데 나으리께서 사육감을 고르신다기에 찾아온 것이옵니다. 아, 그래? 내 사위가 되고 싶어 왔단 말이오. 네, 그러하옵니다. 사육감으로는 안성맞춤의 미남이었다. 생김새는 물론 언행이며 예절이 깔끔하기 짝이 없었다. 그야말로 신원서판을 완비한 귀공자였다. 조부자는 지체 없이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지필묵과 활을 가져오너라. 하인은 조부자의 명대로 대령했다. 조부자는 그의 딸까지 불러댔다. 재주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조부자는 대견하고 만족했다. 청포동자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문장과 무술에 재주만 있다면 꼭 사위를 삼을 심산이었던 것이다. 조부자는 딸과 청포동자에게 운을 맞추어 시를 짓도록 했다. 딸이 먼저 시를 지었다. 꿈속처럼 짧은 시간에 한 곡조를 전하시고 선루에 오르시면 그대의 소식은 어느 날에 들으리오. 헤어지면 언제 만나볼 수 있겠느냐의 시였다. 그런데 묘하게도 청포동자가 지은 시의 구절은 조부자 딸의 시와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꽃을 찾아 봉우리에 오르면 내가 웃으며 저를 불러오리다. 즉 청포동자의 시는 딸의 시의 회답이었다. 조부자는 껄껄 웃으며 벌써 애들의 마음이 상통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했다. 청포동자의 글재주에 만족한 조부자는 이번에는 활을 쏘게 해보았다. 자, 이번엔 이 활로 저 날아가는 갈매기를 쏴봐라. 청포동자는 활을 받아 힘차게 시윗을 당겨 활을 쏘았다. 이것 또한 웬일인지 햇살을 뚫고 날아가는 갈매기를 정통으로 맞이어 떨어뜨리고 말았다. 옆에서 구경하던 조부자와 하인은 너무도 신통한 청포동자의 공술에 감탄하여 입을 떡 벌려버렸다. 그거 참 보통 솜씨가 아니로군. 그만하면 손색이 없어. 너희들 혼인은 초 아흐렛날로 잡자. 고맙습니다. 조부자는 그 자리에서 홀레나를 잡아버린 것이다. 이때는 이조 중엽, 당시 조부자는 거제도에서도 이름난 사람이었다. 그는 돛배에 물건을 싣고 청나라로 장사를 다녀 제 욕심에 흡족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을 앞 옥녀봉에 천일 기도를 드렸다. 치성에 보람이 있어 마침내 옷 같은 딸을 얻게 되었다. 그 딸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워낙 총명하고 수려하고 얌전한지라 여러 군데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그러나 조부자는 웬만큼 잘난 사윗감이 아니면 모두 태박을 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에다가 무남 동료였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골라봐도 합당한 사윗감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도 대청마루에 앉아 사위볼 궁리에 잠겨 있었는데 청포 동자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조부자가 청포 동자를 사위로 맡기로 결정하고 사위를 보낸 그 이튿날이었다. 이상하게도 또 다른 사위 후보자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황포를 입은 귀인이었다. 검은 말에서 내린 황포 동자는 자기가 찾아온 뜻을 말했다. 사윗감을 고르신다기에. 뭐라고? 사위가 되겠단 말이지? 조부자는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어제 정한 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다. 역시 황포 동자도 잘생긴 귀인이었다. 소인은 황운이란 선비요인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해 배필을 찾고 있던 중이옵니다.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황포 귀인은 거침없이 말을 했다. 그렇다면 여봐라! 필묵과 화를 내오너라! 어찌됐던 조부자는 찾아온 사위 후보라니까 시험을 해보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야 보내더라도 구실을 삼을 수 있겠으니 말이다. 하인이 필묵과 화를 대령하자 청포 동자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했다. 조부자는 황포 동자의 재질에도 또한 펄쩍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전날의 청포 동자보다도 더 뛰어난 솜씨여서 조부자는 황포 동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청포 동자를 버리면 버렸지 황포 동자를 따돌려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일이 이쯤 되니 조부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조부자는 이번엔 황포 귀인을 사위로 삼기로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조부자는 쌍알이 걸린 사위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엎치락 뒤치락 채치락 밤을 지새우던 그는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그 딸을 얻으려고 빌었던 옥녀봉의 여신이 꿈속에 나타났다. 조노인, 들으시오. 당신이 골랐던 청포동자와 황포기인은 사람이 아니오. 그들은 요물이오. 네네네. 요물이라고요? 그렇소. 그래서 내가 찾아와 이르는 거요. 황송하옵니다. 그러니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시오. 초아흘의 날 청포동자가 오거든 이 붉은 종이를 내보이고 황포귀인이 오거든 큰 개 한 마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놓아주시오. 그러면 유물들은 그들의 탈을 벗고 죽어갈 것이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물들을 처치해버리면 보름날엔 꼴이 남루한 거린이 찾아올 것이니 그를 맞아 사위로 삼으시오. 꿈에서 깨어난 조부자의 손에는 꿈속의 옥녀봉 여신이 내준 붉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조부자는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혼인날을 맞게 되었다. 청포동자가 백마를 타고 왔다. 장인어른, 문안드리오. 뭘, 이놈! 사람을 농락하려 드느냐? 이놈, 이 요물아! 그 꿈을 꾼 후 며칠 동안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마침 그날 호통을 쳤다. 그러나 청포동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 얼굴빛이 변하였다. 장인 영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이때 조부자는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빨간 종이를 불쑥 내밀었다.
자, 이놈. 그래도 이놈이 빨간 종이를 보자마자 청포동자는 어찌된 일인지 비명을 올리며 쓰러지더니 한 마리의 징그러운 지네로 변해버린 것이다. 청포동자가 지네로 변해버리자 이번에는 황포 귀인이 검은 말을 타고 찾아 들어왔다. 장인어른께 문안드리오. 닥쳐라 이놈아. 요물 같은 이라고. 조부자의 난데없는 호령이 떨어지자 황포 귀인은 깜짝 놀라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조부자는 지체 없이 하인에게 말했다. 여봐라. 아까 말한 개를 어서 풀어놓아라. 네? 개를 풀어놓으라고요? 황포 동자는 개 소리를 듣자 당황했다. 사슬에서 풀린 개는 울 짖으면서 황포 귀인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고 늘어졌다. 황포 동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면서 늙은 노루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두 요물을 처치해버린 조부자는 안심을 하게 되었다. 조부자는 꿈속에 나타난 옥료봉 여신만 아니었던들 애지중지 길러온 딸을 유물에게 먹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꿈의 계시대로 기다리던 보름날이 왔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니 옥료봉 여신의 말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찾아왔다. 조부자는 여신의 말대로 그 거지를 따뜻이 대접한 뒤에 혼사 얘기를 꺼냈다. 거지는 그 말에 몹시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진얼은 후이 대접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아무것도 없는 천한 거지를 사위로 삼으시겠다니. 그 거지는 조부자가 얼빠진 미친 사람이나 아닌가 여겼다. 조부자는 거지의 말을 듣자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천량이 있고 없는 것이나 용모가 잘생기고 못생긴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감히 소인이 어허, 그 사람 참 괜찮대도 내 자네가 비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네. 조부자의 권고에 거지는 승낙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혼례를 마쳤다. 그날 밤 조부자의 꿈에 옥료봉 여신이 또 나타났다. 조노인이 오늘 맞은 사위는 본래 용궁의 거북 장수인데 용왕님 탄신일 잔치에서 실수하여 그 벌로 옥료봉의 왼발인 거북산이 되었으며 그 거북의 영혼은 수천 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인간으로 변하여 아직도 벌을 받는 거지 신세가 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나는 그 거북의 육신을 맡고 있는지라 그 영혼을 가엾이 여겨 용왕님의 허락을 얻어 조노인의 사유로 가게 한 것이요. 이젠 두 내외의 행복을 빌 따름이요.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조부자는 더욱더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임진왜란 때는 거북산 앞에 있는 옥포 바다에서 거북선이 외적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지금의 장승포에서 전해오는 전설인 것이다.